안녕하세요, 롱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타고난 성격이 막 긍정적인 편은 아니에요. 걱정과 고민이 많은 사람이죠. 그럭저럭 사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2년 전쯤에 우울함이 세게 찾아오더라고요. 그 뒤로 날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, 나를 잘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훨씬 제 삶이 가벼워졌습니다. 저의 일상에 도움을 준 습관들 얘기해 볼게요. 아침입니다.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는데요. 볼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. 거울 보고 빵긋 웃어요. 이유는 없습니다. 그냥 웃는 거예요.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입꼬리를 올리는 거. 저는 매일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참 죄송합니다. 10초밖에 안 걸리지만 웃으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답니다. 학업이나 직장이나 개인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면 긴장도 풀리고 나도 모르게 좋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잘 자서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곳이 없어서 이 세상에 감사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긍정의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. 미국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그랬죠.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고. 지구에 있는 사람이라면 미소가 안 예쁜 사람은 없어요.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웃는 내 모습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. 생각해보면 웃는 스스로의 모습을 본 적은 많이 없어요. 남들이 볼 땐 여러분이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예쁩니다. 손흥민 선수 웃는 거 보면 다들 기분 좋잖아요. 웃음은 전염성도 강하니까 자기 자신한테 전염시켜보세요. 두 번째는 일정이 없어도 외출 준비를 하는 겁니다. 할 일이 없거나 만날 사람이 없으면 하염없이 늘어지기 마련이죠. 아싸인 저는 특히 더 그런 날이 많은 편인데 그럴수록 정해진 시간에 씻고 나갈 준비를 해요. 세수하고 머리 감고 코털 눈썹 정리도 하고 로션 선크림 바르고 헤어크림까지 바릅니다.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내가 나를 챙겨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어릴 때 엄마가 헤어젤 발라주고 예쁜 옷 입혀주면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준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.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앉아있더라고요.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깨끗한 옷까지 입으면 뭘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산책을 나가도 되고 카페 가서 할 일을 찾아봐도 되고 책을 읽어도 되고요. 나를 챙겨서 더 나은 하루를 맞이해 봅시다. 세 번째는 핸드폰 디톡스입니다. 저는 핸드폰을 자주 보는 습관이 있는데 진짜 고치기 어려워요.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이 망가져 있습니다. 나와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해도 24시간이 모자란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가십거리를 보고 남일, 세상 일에 신경 쓰고 남들이랑 비교하는지 자괴감이 큽니다. 스마트폰은 볼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다 보고 다른 걸 하려고 해도 자꾸 보고 싶고 꼭 5분, 10분 딴짓을 해요. 저의 뇌를 묘사해보자면 봤던 컨텐츠들의 파편이 머릿속에서 떠다니고 관심도 없던 뉴스들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. 집중력도 약해지죠. 이걸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면 스스로한테 막 짜증나고 한심할 때도 많아요. 그래서 시작한 게 오전만이라도 핸드폰 안 보기. 일어나면 카톡, 네이버, 유튜브, SNS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. 이때만 잘 넘기면 어렵지 않습니다. 아까 웃었죠? 깨끗하게 준비한 좋은 느낌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. 방해 금지 모드도 종종 사용하는데 정신건강에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. 나한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. 차분하게 하루를 계획하거나 먹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. 제가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꽤 오랜 시간 머뭇거렸어요. 그럼에도 이사를 와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건 나한테 많이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뭘 좋아하는지,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, 언제 마음이 차분해지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머리가 가장 맑다고 해요. 정리하는 뇌라는 책에서 그렇게 똑똑한 판사들도 오후보다 오전에 정확한 판결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나한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알차지 않겠습니까? 네 번째는 스트레칭이에요. 예전에 운동은 안 하셔도 스트레칭은 꼭 추천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.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몸만 올바르게 다듬어줘도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거. 저도 처음에는 부상 방지 목적으로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. 유튜브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하면 할수록 재밌고 좋더라고요.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킨 스트레치라는 관절 가동성과 움직임 수업을 몇 번 듣기도 했습니다.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호흡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. 들숨과 날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, 얼마나 호흡하는가에 따라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. 몸에 공기를 가득 넣는 것만으로도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끝까지 숨을 내쉬어보면 폐를 청소하는 것 같아요. 나의 한계까지 몸을 늘릴 수도 있죠. 또 움직임에 집중할 때는 숨을 참게 됩니다. 이렇게 몇 번만 해도 피가 돌고 머리가 맑아져요. 내 몸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해서 왼쪽 날개뼈가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.
그래서 대칭을 맞추려고 어깨랑 견갑골 스트레칭을 자주 합니다. 고관절은 오른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. 하체 운동하는 날이 아니어도 고관절 스트레칭 매일 하는 건 완전 추천드립니다. 헬스장을 나가서 무게를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모두가 헬스랑 맞는 건 아니니까요. 근육 풀고 균형 맞추고 혈액순환만 해줘도 충분하다.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이런 유튜브 영상 켜놓고 따라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. 이렇게 사소하지만 제 일상에 도움을 준 습관들 몇 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. 저도 그렇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